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 이뤄진 조사죠. MBS 조사인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MBS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등 네 곳에서 이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교수님, 근데 이게 보니까 네. 내용이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 이게 보니까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는 격차는 줄고 이준석 후보는 상승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은 그동안에 투표 유보층이 있었거든요.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유보층이 있었는데 이 유보층이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그동안에 보수에 실망했던 유보층들 일부가 이제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게 각각 이제 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막판에, 그러니까 선거 막판이잖아요. 선거 막판에 네. 지지층이 결집했다. 요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 결집을 막는 방해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예. 일단 내분 사태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빅텐트도 결국 못 쳤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더디었는데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일부가 이번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고, 근데 문제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또는 없다 이런 예. 무당층이 아예 무당층이나 무투표층, 뭐 무응답층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더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더 옮겨갈 그 이제 층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마지노선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교수님, 이게 보통 여론조사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뭐 어떤 언론사 의뢰로 어디에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네. 이 MBS, 그러니까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K스탯 리서치, 엠브리엔 퍼블릭 이거 네 군데서 합동으로 했어요. 그만큼 좀 더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뭐 MBS는 이제 네 개의 업체가 연합해가지고 하는 조사인데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강자가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이제 전통적인 강자고 예. 또 오래된 업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규모를 키워서 이제 신용도를 좀 갖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조사가 MB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몇 개 업체가 모였으니까 그럼 더 신뢰하냐, 더 신뢰할 만하냐 그건 또 별개입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S 이게 싸거든요. 그래서 ARS를 돌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녹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1번, 뭐 2번 장에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자세하겠네요. 예, 문답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ARS는 편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답식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좀 차이가 나니까 결과도 여론조사의 결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실제 투표 막판에 이제 실제 투표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샤이 보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 선거에는 어떻게 샤이 보수들이 집결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번 지지율에서 무응답층, 무당층이라고 했던 분들, 지지 후보가 없다 했던 분들이 3주 전에는 15%에 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나 지지 후보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일부 가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로 흩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이제 소위 무지지층, 지지층이 없다라는 답이 7%입니다. 많이 줄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7%가 가서 그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 또는 1등, 2등, 3등의 순위가 바뀌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특정 후보에게 다 쏠릴 가능성도 없지만 네,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1, 2, 3이라고 하는 순위의 변화에는 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렇군요. 샤이 예. 보수가 없다, 뭐 샤이 진보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 지금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지지 후보 없다는 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지금 남은 이제 층이 어디로 가든 순위 변화에는 물론 뭐 당연히 어떤 특정 후보에 따라서 이 지지율이나 득표율의 변화는 있겠지만 예. 순위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뭐 상황은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문제가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예, 뭐 단일화 가능성 있습니까라는 그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예. 선을 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그러면 좀 달리 좀 드릴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이 단일화를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거잖아요. 뭐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라든지 뭐 들어와서 네. 당을 먹어라. 뭐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도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거의 후보 매수에 해당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걷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 않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총리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준석 후보에게 총리 제안을 한 거다. 단일화의 명분으로. 예.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 광노현 뭐 교육감 뭐 선거라든 뭐 그 관련 재판들 예. 뭐 이런 것들을 반추해 보면 특정 후보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해서 단일화를 하거나 사퇴를 시키면 예. 이게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이제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당을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냐 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대선 패배를 할 경우에 이제 당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아예 판을 갖다가 바꾸자, 내 중심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 당 내에서는 이런 그 단일화 요구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한덕수 때도 그러더니 예. 도대체 어떤 권리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예. 결국은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주도권을 둘러싸고 각 계파 간에 주판 싸움과 기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치는 게 아니에요? 예,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누굽니까? 네, 뭐 말 못합니다. 예, 교수님. 근데 방금 조금 전에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런 행동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그 이준석 그 후보에게 그 어떤 후보 제안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단일화 제안을 하는 거, 이거는 한동훈보다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나마 낫다. 당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지금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나왔거든요. 예. 10%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저력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 당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면은 눈엣가시 같은 한동훈보다 이준석이 좀 더 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선으로 안 나오면 예. 결국엔 나중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선 때 잘 써먹고 나중에 이제 소위 축출했잖아요. 또 그런데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나 또 내가 두 번 당하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측면 쪽에서는 한 번 해봤으니까 이준석이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한 번 당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더 당할까요? 너 이준석 후보도 만만치 않게 버틸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처럼. 그래서 예.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반대로 김문수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2011년도 때 그 서울시장 선거 보시면 그 네. 안철수, 박원순이 단일화를 했잖아요. 당시에 후보가. 네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앞서가는 그 안철수 후보가 포기를 하면서 파괴력이 훨씬 컸는데 네. 이런 거를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저는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역전이 가능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로 지지했을 때 1대1 예. 단일화했을 때 또는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때 1대1 이렇게 해보면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지층의 이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했을 때 소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소위 극우 보수층, 뭐 극우 보수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음. 이분들이 그러면 탄핵에 찬성했던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역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매우 낮죠. 30% 넘는 지지율을 갖는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있었잖아요. 그건 등록하기 전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가요? 거니까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나 친윤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준석 후보는 30, 40대 표를 가지고 오고 김문수 후보는 60, 70대 표를 가져오니 이렇게 뭐 기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1은 정치에서 2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역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단일화의 후보 단일화나 후보 사태의 역풍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로 후보 강제 교체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은 한덕수가 더 높다. 그리고 한덕수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당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당원들이 아니 이렇게 강제로 해도 돼? 이러면서 부결시켜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라는 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게 이번 대선의 성격은 특히나 계엄과 내란에 대한 평가, 인식 차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선거 구도의 어떤 그 가장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준석 후보를 과연 극우 보수층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결국 다 가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좀 민주당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경계하는 지점은 이 낙승으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자들이 혹시 투표장에 가지 않는 거 아니야? 요런 게 가장 제일 큰 우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최대 20%, 작게는 어제 같은 경우도 10%,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9점 몇 %까지 차이가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소위 지지층들이 내가 투표 안 해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걸 이제 상당히 투표 막판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양산, 봉화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거든요. 그동안 PK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근데 산토끼만 잡으러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집토끼도 잡아야 되니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층 결집, 그러니까 지층 다지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국민들에게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찝으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민주당이 마치 정권 다 잡은 것처럼 대통령 된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고개 빳빳하게 세우면 줄 것도 안 줍니다. 이것 때문에 고개 쳐들지 마라. 건방지면 안 된다. 국민들 섬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지 마라. 이런 데 격언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